안녕하십니까. 쌍법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김정은.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해외 유학파 출신의 독재 권력자. 그것도 한민족이라는 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민족에서 38선 이남은 잘 살고 이북은 이제 못 사는데, 그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70년째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그 북한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죠. 3대가 세습을 하고 있죠. 3대가.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사실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좌파들이 원래 그 왕정을 폐지할 때 그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이란 혁명이 날 때도 좌파들이 엄청 도왔거든요. 호메이니가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엄청 돕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고 극혐해야 되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3대 세습을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짬뽕이죠. 웃기는 짬뽕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이제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분석을 잘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선을 넘지 않은 거야. 그게 뭐냐? 북한이 가장 잘 써먹은 게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학이라는 것은 자존심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학문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과 정치학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중에서는 경제학과 정치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경제는 이익, 정치는 뭐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돈이 안 되죠. 오히려 돈이 들지.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어떻게 보면은요,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익을 선택한 나라예요. 뭐 미제의 앞잡이가 됐든 친일의 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예 뭐 정치 논리 모르겠고 일단 잘 살아보자,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까지는 못했어. 왜? 일단 자존심이라는 게 중요했던 사람, 왕자잖아요. 이승만은 왕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자 입장에서는 그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일단 뭐 조선인이 뭐 이런 것들을 부정도 안 하고, 그리고 일본도 일단 우리가 같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게 이승만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였냐면, 야, 일단 최고의 목적은 잘 사는 거야. 그 외의 건 다 필요 없어. 미국이 뭐 친미, 뭐 친일 다 해도 돼. 가난만 하지 말자. 반면에 북한은 뭐였냐면, 자존심을 지킨다. 즉 주체. 남한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주체로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못 먹고 못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가 있다? 자존심 있는 나라,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미국의 앞잡이가 되기 싫고, 중국, 러시아, 우리한테 뭐 아무 말 못하지 않냐. 이걸 지켜내주고 있는 게 누구다? 김씨 왕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막 못 먹고 못 사니까 무조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엎을 것 같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란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석유를 깔고 앉았으면서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이 알라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라신이. 알라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저러냐?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줘야 돼. 우리는 결국 한국 우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단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한국 우파는 일단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근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짬뽕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좌파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그 잘 살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이 명확했다는 부분을 이야기 못하니까 자꾸 이게 뭔 박정희가 자꾸 독재자다, 뭔 이승만이 어쩌다, 전두환이 이런 식으로 자꾸 밀리는 거야. 예.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남한은 이익을 우선 베이스로 간 거고, 북한은 뭐냐면 자존심을 우선 베이스로 한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치야. 뭐 총정치국 뭐 이런, 정치가 경제 위에 있는 나라인 거야. 우리는 경제가 정치의 위에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좌파 정부가 되면은 약간 이게 정치가 오히려 위로 갈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우파는 결국은 경제 제우선주의라는 거야. 이게 악해야 돼. 우리는 경제다. 우파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미국이란 말이야. 일단 미국이 강대국의 어떤 종속이 돼서 한국은 저렇게 잘 살지만 줏대 없이 산다.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막 거의 막 인민들이 막 우리는 핵무기도 있고 우리는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애들한테도 막 미국 이런 데도 우리가 절대 굴종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저게 너무 주체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고 중국도 어떻게든 공산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란 말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시진핑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세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정은이가 약간 뭔 느낌이 드냐면 옛날 김정일 때부터 그런 얘기 나왔는데 뭔가 중국을 약간 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중국이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아예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핵무기를 만든 거야. 중국이 밀고 내려올까봐. 물론 미국도 무섭지만 중국도 무서웠던 거야. 응? 중국이 더 무서웠던 거야. 중국은 인접이 돼 있잖아. 바로 내려올 수 있다고. 응? 핵무기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솔직히 핵무기 안 만들면 이제 좋지만 그걸 끝끝내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국이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미국도. 미국이 용인 안 하면요. DJ 할아버지라도 그 돈 못 보내요. CIA 애들 그것 때문에. 큰일 나. 잡혀가요 그냥. 잡혀간다니까.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봐요. 예. DJ가 돈 주고 뭐 한 것도 좀 용인했다고 봐요. 왜? 김정일이가 어떤 의도인지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한 거야. 예.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좀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약간 중국을 조금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줘야 되는 거야. 청년님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청년님이 제일 정확해. 저는 원래 전공이 한반도 정치예요. 미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아랍. 문재인 교수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랍은 또 문재인 교수 우리 우파가 싫어하지만 아무튼 뭐 아랍은 또 문재인 교수가 잘 알아. 이슬람교 믿잖아요. 이슬람교 믿어가지고 국정원장 안 된 거잖아 본인이. 예. 그 국적도 미국이야 또. 아무튼 웃겨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미국을 반대하고 우리가 이제 족보적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또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이제 일단 핵무기까지 만들고 다 됐는데 이제 없다.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야. 핵무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를 이제 침범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김정은의 다음 목표는 뭐냐면 돈 좀 있어야 되겠다, 돈 좀. 돈도 너무 있었고, 솔직히 지금까지 아버지 때부터 고난의 행군이네 뭐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우리가 볼 땐 병신인데 자기 딴에는 지금 뭐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기도 만들어 놨겠다. 이제 뭐 울타리 좀 쳐놨겠다. 가오시 잡았다. 이제 주체사장 됐다. 그러니까 뭐야?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 돈 벌려고 러시아 보낸 거예요. 돈 벌려고. 용병으로 돈 벌려고. 러시아한테 뭔가 좀 받아볼 게 없나 싶어가지고. 군사 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사람을 팔아가지고 돈 벌리를 한번 타진해 본 거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얘도 지금 되게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가.
근데 러시아하고는 솔직히 이제 뭐 군사 이런 거 빼고는 할 게 없어. 왜? 러시아는 북한한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천연 자원이고 뭐고 다 있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야. 북한하고 뭔가 할 게 없어. 우리는 사람도 많아. 러시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려갔지만 중국은 사람도 많은 거야. 뭐 전쟁도 안 난 상태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나라하고 손을 잡아서 뭔가 할 수 있냐고 보면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러시아는 그럴 여력이 안 되고. 미국은 뭐가 되느냐? 돈줄을 대주는 거야. 미국이 진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스포트라이트를 밝혀주는 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획사야. 기획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BTS가 BTS라는 것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부각을 시켜주니까 돈이 딸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미국은 기획사인 거야. 방시혁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전 세계에다가, 야, 북한 이제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 새끼고? 김정은 이 새끼 좀 안정적인 것 같은 느낌 들어. 뭐 좀 괜찮은 느낌 드는데, 야, 좀 믿어봐라, 야. 야, 괜찮다, 야. 이런 느낌의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오는 순간, 북한에 갑자기 이제 뭐 영국이네 뭐네 뭐 이런 애들 들어오고, 미국에 이제 뭐 기업들 딱 들어가고, 베네수엘라 지금, 미국 기업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들 이런 데도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북한이 제일 좋은 게 뭐야? 인건비가 싸잖아. 그리고 일단은 뭐야? 완전히 백지 아니 백지. 그냥 지으면 그게 그냥 얼마나 싸게 지을 수 있어 뭐든지. 뭐 땅도 다 거저고. 응? 일단 설립 비용이 너무 싼 거야. 돌아가는 인건비랑. 그냥 뭐 조금만 돈만 쓰면 다 떼돈 버는 거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남한에서 똑같은 리조트를 북한에 진다고 생각해봐요. 남한에 들 비용이 100분의 1만 지어도 솔직히 우리가 수익을 절반만 받는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든 뭐 이런 데가 만약에 거기다 뭘 줬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는 거지 뭐 전 세계에 막. 안 그래도 왜 뭐 BTS니 뭐 남북이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남한인지 북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한인 줄 알고 왔는데 북한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아직도. 그런 걸 이용하려는 거야 김정은이가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해서 막 한류도 떴겠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니까 분명히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라고. 남한이 지금 저렇게 잘 되는 것은 나름대로 환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OEM이야 OEM. 우리 삼성전자 딱 박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품질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그냥 날로 돼 있는 거 이거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로 가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 이제 BTS 짝퉁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북한판 BTS 짝퉁 나오고. 지금 북한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잖아. 응? 북한이 지금 막 첩보 영화 이런 거 막 만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영화를 좋아하나 봐. 그런 걸 막 만드는 거야. 얘가 이제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핵무기도 만들었고 3대 세습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름대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적대 세력이 안 되게 조약도 만들었잖아,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중국한테 이제 약간 이제 불안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게 생각인 거야. 핵무기도 만들어 놨겠다. 핵무기 만들어 놨겠다. 러시아하고 조약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지역에 중국에 가는 것도 싫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됐던 게 북한은 뭐였냐면 중국한테 흡수당하거나 또는 이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있는 정권을 내릴까 봐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고문복 막 싸죽이고 막 박격포로 싸죽이고 했던 게 그런 거야. 예, 중국에 대한 경고야. 응? 나 빼고 다른 애들 뭐 세우려고 하지 마. 이 얘기야. 그 과정을 지금 한 게 뭐 러시아한테 뭐 보내고 이것도 다 그런 맥락이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돈도 좀 벌어볼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사람은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컨셉은 뭐냐면 제로 베이스 모든 인건비하고 생산비 이런 게 너무 싸다.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 옛날 강남 뭐 이거 딱 지을 때 그때 상태랑 똑같다는 거. 이걸 김정은이도 알고 있는 거야. 그걸 김정은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또 사업가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고 또 다른 바이든 같은 게 돼버리면은 또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 아저씨같이 꼰대들처럼. 핵무기 포기하고, 그리고 새끼야, 너 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새끼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한테 되게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미국 민주당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여지가 있어 보이잖아. 뭐 지금 내가 정권 유지해도 일단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뭘 좀 이렇게, 이제 뭐 3대 세습 같은 것도 뭐 얘기 안 하고, 뭐 인권이네 뭐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지금 트럼프가 지금 북한 인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는 미국 민주당보다 지금
미국 공화당,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제일 좋은 거야. 이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뭐 사인 같은 걸 하든지 미국하고 뭔가를 해야, 왜냐면 이제 전임 대통령이 사인을 해놓은 거면은 뭐 그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 바뀌었든 뭐든 그걸 진짜 바꾸긴 좀 힘들거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야.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미국하고 이제 국교를 수립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면, 미국이 이제 한마디 해주는 거지. 야, 김정은이 너 저기 뭐 말 잘 들 거지? 내 그거. 야, 북한 한번 갔다 와라. 다들 여기 괜찮더라. 한번 야, 뭐 냉면도 맛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좀 벌어보려는 거야, 김정은이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지금 뭔가 돈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특히 중국 애들이 뭐 북한을 뭐 띄워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왕이면 중국에 오라 그러지.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가는 게 북한 가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어떻게든 간에 중국 쪽으로 뭐가 좀 가는 거. 중국이 부각되는 게 싫은 거, 트럼프는. 그러니까 북한이란 존재가 미국한테는요, 옛날에는 되게 지금 성가신 존재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나는 기회의 땅이 돼버린 거야, 기회의 땅. 남한은 뭐냐면 기회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확고부동한 포스트예요. 남한은 미국한테 필요한 사람이, 미국한테 필요한 국가가 돼버린 거야. 제조업 부분에서 확고하게. 예. 확고하게. 거기다가 대륙에 딱 돼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북경까지 지금 99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야, 일본보다. 너무 중요한 거야. 거기다가 또 대만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 일본이 대만을 가지고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실은, 그러니까 이슈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은. 왜? 대만은 그냥 이렇게 놔둬. 더 이상. 근데 자꾸 대만을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일본하고 얘기하면 대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대만 얘기가 나오면 중국도 성가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냥 대만은 얘기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게 중국이고, 미국도 중국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말이 또 이제 옛날에 부부싸움 했던 것도 뭐 새벽 3시에 그때 왜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 새벽 3시에 어디 있었냐. 뭐 그 얘기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부분이 바로 대만인 거야. 이 대만이 좀 어정쩡하잖아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의 중국이 아닌 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중국인데 하나의 중국이 아닌 거고, 호부 효용이 아버지라 얘기 못 부르는 거고, 중국 땅인데 중국 땅이 아닌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거기다 일본은 어쨌든 간에 중국한테 지금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대만이 일본 땅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뺏긴 거잖아. 일본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일본 거야. 그냥 1895년에 받은 건데 그걸 왜 뺏길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으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를 얘기 안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상당히 성가시게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는 미국을 상당히 성가시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를 상당히 성가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회의 땅이 되는 게 바로 북한인 겁니다,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돈을 벌면 되고 미국은 막 그걸 얻으면 되는 거야. 이 북한의 입지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뭐 북한에서 뭘 돈을 벌겠어요. 근데 김정은은 돈을 벌 수가 있어. 왜? 워낙 베이스가 제로 베이스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왜 북한 저기 안 무너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안 무너지는 이유는 북한 인민들도 나름대로 얻는 게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이 정부라는 거는요, 정신적으로 얻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막 박정희 때나 뭐 전두환 때 이럴 때 막 이래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야, 올림픽 했잖아. 우리가 뭐 지금 선진국 됐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위안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북한도 못 먹고 못 살지만, 야, 미국한테 종속 안 당해. 북한한테, 뭐 저기 중국, 러시아한테 종속 안 당해. 우리 주체야. 핵무기도 있어. 이 핵무기가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이 핵무기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이제 정권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김정은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지. 그 상황이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돈 벌고 싶은 거고, 미국은 이참에 돈 벌게 해주는 대신 뭔가 확실하게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된다고 4권, 5권씩 사가지고 쭉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인사이트가 계속 나오게 하시려면 청년의 유료 구독 6,700원짜리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